백종원의 더본코리아와 손잡고 여름축제를 열었던 인제군이 각종 논란이 커지면서 협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올해 달라지는 인제 여름축제를 취재했습니다. 육군 15사단이 군 병원을 주민들에게 개방했습니다. 소아청소년과에서 응급의학과, 안과 등 9개 진료 과목의 진료를 주민들에게도 개방하면서 지역의료 공백 해소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원주 연세의료원은 새 병원 별관 완공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본관은 오는 2028년까지 완공될 예정이며 제2병원은 올해 설계를 완료하고 2027년 완공될 전망입니다. 고성군이 고성 칙수의 상표로 타이거 카우와 타이거 비프를 출원해 특허청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이거 비프는 칙수 육류와 가공 제품 브랜드로 등록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해 더본코리아와 손잡고 여름축제를 열었던 인제군. 올해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각종 논란이 커지면서 협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제군은 기존 방향에 변화를 주는 방식으로 여름축제를 준비 중입니다.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지난해 인제군 소양호 상류에서 열린 캠프레이크 페스티벌. 처음 열린 축제였지만 캠핑과 물놀이를 결합한 구성으로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유명 외식 사업가 백종원 씨의 회사 더본코리아와 협업해 곰취 비빔국수와 바비큐 등 캠핑에 어울리는 먹거리를 선보이며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인제군은 더본코리아와의 협력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백 대표와 회사를 둘러싼 연이은 논란이 배경입니다. 최근 더본코리아는 일부 지역 축제에서 미인증 조리기구 사용, 음식물 상온 방치 등으로 위생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에 대해 현재 백 대표는 기업 경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품질, 식품 안전, 축제 현장 위생을 포함한 그 외 모든 사안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하나하나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을 의식한 인제군은 올해는 더본코리아와의 협력 없이 새로운 방향성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이제 약간 인지도 상태를 이제 높여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백종원을 저희가 이제 협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됐던 부분인데 전반적으로 좀 다시 개선해서 이번에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죠. 또 지난해 홍보 영상 2편 제작비로 5억 5천만 원을 지급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냉장고 등 장비 대여와 교육비, 메뉴 컨설팅비 등이 포함된 비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올해 인제군은 물놀이 공간을 확대해 본격적인 여름 축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 6월이었던 축제 개최 시기를 방학 기간이 포함된 7, 8월 중으로 늦출 계획입니다. 새롭게 축제를 꾸려야 하는 인제군. 이제는 자체 기획력과 지역 자원을 중심으로 여름 축제를 완성해 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의료 공백 문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병원이 멀다 보니 특히 어르신들의 불편이 큰데요. 접경 지역인 강원도 화천에선 군 병원이 지역 주민들에게도 문을 열면서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새로운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화천군에 위치한 육군 제15사단 의무대대 승리의원. 군 의료시설이지만 민간인들이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승리의원은 지난해부터 군 장병뿐만 아니라 군인 가족과 지역 주민에게도 진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대 인근 지역의 의료 공백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승리의원이 있는 사내면에는 민간 의료시설이 5곳에 불과합니다. 30km가량 떨어진 시내에 화천군 보건의료원이 있지만 차로 30분 이상 이동해야 하는 데다 진료 과목도 제한적이어서 불편이 따랐습니다. 승리의원은 소아청소년과와 내과, 정형외과뿐만 아니라 의료원에 없는 안과와 피부과까지 9개 진료 과목을 운영 중입니다. 전문의한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승리의원이 생김으로써 저희들이
전문의한테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커다란 그 행운이라고 생각하죠.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선 가까운 곳에서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받을 수 있어 승리 의원의 존재가 더욱 든든하게 느껴집니다. 사실 여기 이사 오기 전에 아이들 병원 때문에 걱정이 많았어요. 아이들이 감기 증상이 있어서 진료 한번 받아봤는데 굉장히 안심이 됐어요. 지난해 5월 개원 이후 승리 의원에선 주민 300여 명과 군인 가족 770명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1년간 1000명이 넘는 지역 주민들이 이전보다 편리하게 의료 혜택을 누린 겁니다. 지역도 외진 곳에 있고 지역 주민들의 연령대도 높으신 만큼 우리 승리 의원이 지역 의료 환경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화천군 상서면에 있는 봉호 의원도 지역 주민들의 든든한 건강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흔한 약국 하나 없던 지역이었지만 봉호 의원이 의약 분업 예외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가까운 곳에서 진료뿐만 아니라 약까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약국이 없어서 저희가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진료소는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처방할 수 있는 약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15사단은 앞으로 응급의료 대응 체계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밤에도 엑스레이나 혈액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인력과 장비를 확충한 데 이어 응급의학과 군의관도 충원할 예정입니다. 내년까지 진료동도 새로 짓는데 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한층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연세대학교 원주 연세의료원 새병원 별관이 완공돼 9일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의료원은 이날 원주 의과대학 누가홀과 새병원 별관 일대에서 대학 관계자와 지역, 의료계 등 각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기독교 의식인 봉헌식을 열었습니다. 의료원이 오는 2028년까지 추진하는 새병원은 본관과 별관으로 나누어 건립되는데 지난 2023년 2월 착공한 별관동이 지하 4층, 지상 5층 높이로 완공돼 우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우리 기관이 지역사회를 더욱 섬기고 공공의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새로운 시작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관동은 오는 8월 공사에 착수할 예정으로 지하 4층, 지상 11층 규모로 오는 2028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원주기업 도시에 건립되는 제2병원은 올해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27년 완공할 예정입니다. 고성 칡소를 지역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홍보 활동이 강화됩니다. 고성군은 고성 칡소의 상표로 타이거 카우와 타이거 비프를 출원해 특허청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이거 카우는 호랑이처럼 선명한 줄무늬를 가진 칡소의 외형을 반영한 것으로 소고기와 가죽 등 36개 품목에 적용됩니다. 또 타이거 비프는 칡소 육류와 가공제품 브랜드로 등록됐습니다. 고성 칡소는 지난해 6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으로 등록됐고 현재 34개 농가에서 601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의 주요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는 원주는 지금입니다. 이번 주 원주 지역에서는 어버이날을 맞아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원주 밥상 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9일 어르신 350명을 초청해 따스한 오늘 그 손길 덕분에라는 이름으로 어버이날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관광공사의 후원으로 카네이션 전달과 추억사진 촬영, 건강 및 디지털 체험 부스가 운영됐습니다. 기념식에서는 어르신들에 대한 공경의 마음을 담아 세족도 진행됐습니다. 왕광수 원주시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어버이날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행사를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오신 그 인생을 정말 기쁨으로 축하해드리고 그리고 젊은 분들이 여러분들처럼 살아야 되겠다 하는 각오를 다지는 그러한 날입니다. 공감하세요? 네, 다음으로 보도자료 함께 보시겠습니다. 원주시가 시정 소식을 문자로 보내드리는 원주 소식 알림이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원주 소식 알림이는 시민들의 일상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시정 주요 소식과 행사 일정, 그리고 생활 정보 등 유용한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직접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문자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는 원주시 홈페이지 또는 QR코드를 통해 간단한 신청 절차를 거치면 누구나 쉽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원주시가 AI 기반 융합 첨단 의료 복합단지 조성에 나섰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가졌는데요. 이번 연구 용역은 최근 보건복지부의 첨단 의료 복합단지 추가 지정 필요성 연구 진행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원주 첨단 의료 복합단지 유치의 당위성과 공모에 대해 세부 전략, 나아가 원주시 의료산업의 중장기 발전 모델까지 발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원주시에 이미 조성된 기존 첨단 의료기기 클러스터를 바탕으로 디지털 헬스케어와 첨단 바이오, 중화항체 기술 등이 어우러진 인공지능 기반 융합 첨단 의료 복합단지 조성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원주는 지금이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된 학교 법인 강원학원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과 교비 횡령 등 다수의 비위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이 지난해 12월부터 감사를 진행한 결과 시설공사와 교비 회계, 장학회 운영, 교무 학사 등 분야에서 다수의 위법 행위가 확인됐습니다. 또 전 이사장과 이사가 교직원 70여 명으로부터 명절이나 생일, 해외여행 경비 등 명목으로 3,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도교육청은 돈을 받은 전 이사장과 이사는 물론 돈을 낸 교직원들까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법인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고 목적 외로 사용한 교비 등 2억 5천여만 원을 회수 조치할 예정입니다. 강릉 지역 시민단체가 강릉 경포호수 일대에 추진 중인 인공분수와 대관람차 등 각종 개발 사업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강릉 시민행동은 9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 인프라 확충이라는 강릉시의 계획과 포부는 말뿐이고 대부분 거짓이거나 부실한 계획임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단체는 강릉시가 오는 8월까지 경포호 인공분수 설치를 완료하겠다고 밝혔지만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절차가 중단되면서 착공 시기가 불투명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경포호 잔디광장에 추진 중인 2천억 원 규모의 수직형 대관람차 사업도 권력형 비리 사업이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사업 공모기간이 2달 이상 연기되는 등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사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강릉 단오제위원회를 비롯한 전국 단오제연합이 서울에서 단오문화 확산에 나섭니다. 전국 단오제연합은 10일 서울 인사동 일대에서 2025 단오맞이 K국가무형유산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거리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취타대와 호장행렬, 강릉 단오제 관노 가면극 등 각 지역 단오를 대표하는 공연들이 펼쳐집니다. 또 창포 머리감기를 비롯해 단오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마련됩니다. 강릉시는 5월 황금 연휴 기간 강릉을 찾은 관광객이 88만 명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관광객 중 약 90%가 차량을 이용했고 나머지 10%는 철도 이용객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한 여행업체가 5월 황금 연휴 외국인 관광지 예약 순위를 집계한 결과 제주와 부산 등에 이어 강릉이 지난해보다 2계단 상승한 8위로 조사됐습니다. 강릉 지역에서는 연휴 기간 뮤지컬 공연과 전통문화체험, 커피체험 행사 등이 잇따랐습니다. 강릉시는 매력적인 관광 요소의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가족 단위 관광 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삼척시 웹툰 워케이션 조성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2025년 고향올레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철규 국회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삼척시 노곡 분교 일대에 국비 10억 원 등 20억 원을 투입해 지상 2층, 연면적 784제곱미터 규모의 웹툰 워케이션 센터를 조성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역대학과 웹툰 작가협회의 협업으로 만화도서관과 창작카페, 교육실을 갖추고 웹툰 창작 관광산업의 육성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